안녕하세요, 여러분. 너무너무나 힘든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 상승했던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이너스 1.2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지수 역시 어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하며 마이너스 1.43%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전날 세계 증시는 이렇게 혼조세를 보이며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 급락이 나왔고, 덕분에 오늘 한국 증시는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가 나왔으며 오늘은 선물도 1조 원가량 투매가 발생했습니다. 자, 거기다가 한국 증시를 상승으로 이끌어주던 금융투자가 4일 동안 코스피를 순매수했었는데 4일 동안 순매수한 수량을 오늘 전부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코스피를 무려 3조 5천억을 순매수했고 코스닥 역시 5월 들어 가장 큰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코스닥을 무려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했고 현재 미국의 야간 선물 지수도 이렇게 크게 하락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입니다. 한국의 옵션 만기일주에는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투매가 내일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과연 한국 증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3시 57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매까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는 어제 마이너스 0.10%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장 초반에는 플러스 0.90%까지 상승하면서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돌파하였으나 장 중후반부터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아주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이너스 2.25%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으며 장 초반부터 하락으로 출발했으며 장 막판까지 계속되는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다우와 나스닥이 어제 하락으로 마감된 이유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어제는 중국에서 경제지표가 공개가 되었고 미국에서도 오늘 경제지표가 공개가 됩니다. 미국에서 곧 공개 예정인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를 뛰어넘을 예정이며 이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국의 국채 금리 역시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공개가 되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가 나왔고 이는 시장 예상치를 가뿐히 뛰어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중국에서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중국에서 인플레이션 우려로 가격을 올리게 될 경우에는 전 세계도 모두 가격이 인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한국처럼 급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마이너스 2.2%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대만 증시 역시 마이너스 3.7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의 주가가 마이너스 3.06%까지 빠지면서 대만 증시의 하락을 이끌었는데 오늘 이렇게 TSMC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이유는 도대체 뭐였을까요? 자, 그건 바로 미국의 나스닥이 폭락하면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5.97%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한국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같이 급락이 나오는데 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하이닉스가 무려 12만원이 깨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고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5.3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어요. 자, 일단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도대체 왜 큰 하락을 보였을까요? 네, 아무런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가 급등을 하자 나스닥에 있는 모든 기술주들이 전부 하락하고 말았어요. 애플이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회사.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넷플릭스 역시 어제 3.40%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올해 들어 가장 큰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어제도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또 급락이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44%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제 영상을 보신 분들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나요? 네,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CEO죠. 테슬라에서 개발 중인 스페이스X의 결제 수단을 도지코인을 채택하겠다. 이러한 헛소리를 하면서 어제 폭락 중이었던 도지코인이 급 반등이 나왔고 현재 보시면은 도지코인은 또 폭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인버스랑 똑같습니다. 비트코인이 내릴 경우에는 도지코인이 오르고 도지코인이 내릴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오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비트코인은 또 한 번 급락이 나오며 마이너스 2.47% 하락 중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아, 어제 영상에서 도지코인 언급할 때 그때 도지코인 살 걸 아깝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봉을 자세히 보시면은 어제는 제가 방송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하락이 나와서 도지코인은 지금 상승한 게 어제 상승분보다 훨씬 더 적은 편입니다. 어제 제가 방송을 했을 때는 700원대였지만 지금은 658원. 어제 샀으면 정말 큰 손실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30분 전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도지라고 글을 쓰면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도지코인을 매수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리자 도지코인이 이렇게 폭등 중이며 테슬라의 주가를 보시면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3.58% 급락 중이죠. 일론 머스크가 자꾸 비트코인이라던가 도지코인을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테슬라의 주가는 더 하락을 합니다. 이제는 차를 팔아서 수익을 얻는 회사가 테슬라가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라던가 탄소 배출권으로만 수익을 얻는 회사로 이미지가 각인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세상이 미쳐가는 게 뭐냐면은 메이저리그 선수까지 지금 도지코인을 사가지고 가자를 외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트위터가 누구의 트위터일까요? 마이크 트라웃, 예, 메이저리그 선수죠. 메이저리그 선수도 지금 코인을 사가지고 지금 가자를 외치고 있는데 아니 일론 머스크가 얼마나 저렇게 트위터에다 홍보하고 돌아다니고 그랬으면은 일반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도지코인을 사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제 테슬라에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테슬라의 공장에서는 대기질 규정 위반을 했기 때문에 무려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고 그 덕분에 테슬라의 주가도 급락이 나왔죠. 자,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급락이 나왔으면은 안 봐도 비디오죠. 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3.58%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도가 나왔죠. 삼성 SDI 역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나오며 오늘 마이너스 1.6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LG화학이 오늘 마이너스 0.11%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보시면은 여러분 이런 거 참 보기 드뭅니다. 매수 상위를 보시면은 외국인 창구밖에 없습니다. 외국인 창구에 매수 수량을 다 더해보면은 분명히 10만 주가 넘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7만 주밖에 없죠. 왜? USB가 17,000주를 던졌으니까. 천재님 17,000주가 아니라 3만 주 정도가 비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예, 여러분 외국인 창구를 매수한다고 해서 전부 외국인이 아닙니다. 기관 투자자 역시 모건이라던가 CL, 골드만에다가 위탁을 해서 우리 거를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여기에 외국인 창구가 떠 있다고 해서 외국인이 꼭 순매수 중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투신 정말 주식 잘하지 않나요? 4일 동안 이렇게 순매수해서 코스피 지수를 거의 최고까지 올려놓고 오늘 전부 다 먹튀하고 튀었어요.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오랜만에 2,300억을 순 매수했지만 오늘은 공 하나가 더 붙었죠. 2조 2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저렇게 매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일이에요. 옵션 만기일 때는 저렇게 투매가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어마어마한 순 매수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시죠? 외국인 같은 경우에 이렇게 2조를 던지든 3조를 던지든 다시 저렇게 순 매수가 안 들어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1조 원을 매수한 적이 이날 딱 있는데 이날 정말 희망을 느끼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머 3일 동안 2조나 샀네? 하지만 여기서 샀던 물량을 다시 일주일 동안 나눠서 다시 다 팔고
3월 26일부터서 4월 7일까지 이렇게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외국인이 좀 사는가 싶었더니 4월 21일부터서 그동안 샀던 물량을 다 던지면서 지금도 단타 중입니다. 그리고 매동에서도 이 부근은 매도입니다. 블록딜 때문에 매도가 매수로 잡혀있고 이날 역시 신풍제약의 블록딜 때문에 매수가 아닌 매도였습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기간에 외국인이 2조를 던졌다? 그럼 옵션 만기가 끝나자마자 한국 증시를 2조 원, 3조 원 매수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했을까요? 첫 번째, 주식시장처럼 코인시장이 오늘 박살이 나서. 두 번째, 이런 기사를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공매도 별거 없네. 공매도 상위 1위부터 5위 종목 전부 다 올랐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 공매도에 타격은 별로 없었으며 공매도를 전면 재개했어도 시장은 안정화가 됐을 거다.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재개 후 오히려 더 크게 상승했고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공매도의 공격을 받은 것 치고 상당히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고 하는데 자, 이거는 5월 7일까지잖아요. 이게 뭐야? 5월 7일이면 여기잖아요. 기사 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틀 동안 빠진 게 상승률보다 하락률이 더 커서 저 기사 보고 정말로 LG 디스플레이 같은 이런 공매도 많은 종목 샀으면은 손실 봤을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점도 깨졌는데. 금호석유가 정말 대박입니다. 공매도 후에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갔다고 뉴스를 띄워놓은 다음에 그 뒤로 한 번도 안 올랐어. 그리고 하락률 보면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위에서 잡았으면 그냥 마이너스 11%. 아니 오늘도 마이너스 5%대 하락이 나왔는데 공매도가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어요. 이거는 더 뺀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제약과 바이오 종목도 정말 대박이더군요.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50%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가 플러스 5.13%. 근데 오늘 종가가 마이너스 5.97%. 어제 꼭대기에서 잡았으면 마이너스 13% 손실. 거기다 오늘 HLB 뉴스 보셨나요? HLB, 리보세라닙, 간암 임상 3상 결과 학술지 란셋에 실렸다. 자, 제 유튜브 채널에서 HLB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HLB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HLB 같은 경우에는 주식담보대출을 연장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찌라시를 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찌라시가 나와요. HLB는. 근데 지금 계약 기간이 5월 28일까지니까 5월 28일까지 무수한 찌라시가 나올 거예요. 여러분 HLB 학술지 얘기 2년 3년 전부터서 계속 나왔던 얘기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FDA에서 임상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죠. 그거 나오지 않는 이상 HLB는 신뢰성을 잃었어요. 뭐 중국에서 임상했다 뭐 했다 이런 뉴스 매일 나와도 주가 안 오릅니다. 아무리 찌라시를 띄우고 무상증자를 하고 뉴스를 띄운다고 해도 HLB 자체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주고 공매도 역시 정말 대단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하루 거래량의 20%가 공매도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자체가 신뢰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런 찌라시 보고 HLB를 매매해서 큰 손실을 보지 마세요. 이 종목은 원래 조선 선박회사입니다. HLB 파워라던가 HLB 생명과학 그것 때문에 이슈로 주목을 받긴 하지만 만년 적자 기업입니다. 만년 적자 기업. 잘못하면은 신라젠처럼 상장 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진단키트 관련주 시젠. 와, 오늘 또 하락했죠. 자, 시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주일 연속 개인 투자자만 매수하고 있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어제 1.46% 상승시켜놓고 오늘 마이너스 3.60% 하락. 와, 시젠은 진짜 너무하네요. 이게 여러분 지금은 계단식 하락이 나오는 종목들이 많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하락하다가 하루 상승시켜놓고 그 다음날 더 빼버리고 이번에도 똑같죠. 이틀 상승시켜놓고 다시 빼버리고 어제 올리는 척했다가 또 빼버리고 하락률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려 5.38%. 이제는 13만원까지 가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수급이 들어와야지 13만원을 돌파할 텐데 여러분 코다리19 바이러스 이전에 하이닉스의 주가가 82,400원이었거든요. 그것도 이게 52주 신고가였는데 에이 설마 다시 한번 하이닉스가 10만원 밑으로 빠지진 않겠죠? 여러분 지금 반도체주 꼬시는 뉴스 너무너무나 많지 않나요?
무슨 뉴스가 있냐면은 K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찾아온다. 반도체 슈퍼사이클 이런 거는 광고도 정말 많고 제 주변에도 저런 기사 보고 반도체주를 매수하신 분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근데 오늘 아침부터서 코스닥 반도체주들이 그냥 무더기로 폭락이 나왔습니다. AD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러셀, 테스 최근에 많이 상승했던 이런 반도체주들이 급락이 나왔고 제 주변에 지인분들이 전화가 오더군요. 반도체주들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분명히 홍남기 씨가 뭐 차량용 반도체 수급 해결 지원을 해준다. K 반도체 벨트 전략을 발표한다. 아니 여러분, 우리나라는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거의 없어요. 있어도 전 세계에서 사용을 안 해요. 일본, 독일,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의 차량용 반도체 회사가 유명하고 사주지 한국 같은 경우에도 차량용 반도체 부품 외국에서 사옵니다. 자, 한국의 국산차에 들어가는 차량용 반도체 부품은 98%가 수입품입니다. 자, 전 세계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와중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반도체 지급률이 2%에 불과하고 98%는 전부 다 수입으로 의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주문해도 6개월 이상 기다려야 되고 마이너스 옵션으로 자동차가 판매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홍남기 씨가 무슨 차량용 반도체 수급을 해결을 어떻게 한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K반도체 전략 논의가 나온다고 해서 반도체주를 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홍남기 씨가 K반도체 대책 논의를 한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R&D 투자를 할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해주는 것. 별거 없네요, 정말. 아니,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고 지금 투자 압박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받고 있고, 어제 나온 기사죠. 추락하는 K반도체의 경쟁력. 파운드리 같은 경우엔 TSMC와 인텔에게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D램은 후발주자가 추격을 하고 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치킨 게임이 우려가 되고 있고, 팹리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절반 이상이 영업이익이 적자. 여기에는 차량용 반도체도 들어가죠. 자, 한국의 팹리스 관련주 텔레칩스 같은 경우에는 5일 전에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자, 텔레칩스 이 회사의 PBR이라던가 포만 보셔도 저평가라고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실적을 보시면은 전년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왔고 작년 영업 실적을 보시면은 작년에 전부 다 마이너스였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 R&D 사업을 강화하고 투자하고 세액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정부에서 직접 돈을 줘가지고 설비 장비까지 사주지 않는 이상은 중소기업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데 무슨 투자를 하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다가 공장 지으라고 지금 압박을 받고 있는데 국내에다가 건설하는 것도 무리고, 차량용 반도체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는 업체도 거의 없는데 이렇게 기획재정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나온 결과가 저런 거라니 정말 너무 실망입니다. 아니, 천재님 왜 이렇게 저런 거에 실망을 하셨어요? 제가 어제 반도체주에다가 1억 몰빵 종가 베팅을 때려서 오늘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니, 분명히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까지는 이렇게 수익이 나가지고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분들이 반도체주에 물려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맨날 해주는 거야.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홍남기 씨가 곧 K반도체 전략 대책회의를 한다. 그거 내일 결과 발표된다. 반도체주 무조건 오른다. 막 자꾸 이렇게 저를 세뇌를 시키더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제약과 바이오주가 올라가는데 제약과 바이오주는 싫어요. 제가 매매를 잘 안 하는 종목 중 하나죠. 그래서 어제 종가 베팅으로 반도체주를 노렸고,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막 반도체주 좀 막 봐달라고 막 연락이 와가지고 그냥 차트를 보다 보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반도체주 뉴스 나와가지고 내일 아침에 막 이런 데까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반도체 관련주로 한 종목을 때렸는데 와, 아침부터서 마이너스 3%로 시작을 하더군요. 3%. 아니, 어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까지만 해도 나스닥 야간 선물이 분명히 이렇게 빨갛게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나스닥 지수를 보자마자 뒷골이 땡기더군요. 원래 어제 주식에 있는 돈을 빼가지고 코인으로 넣을 생각이었는데 K반도체 전략회의 듣고 반도체주 종가 베팅 때렸는데 내가 여기다 왜 종가 베팅을 때렸을까? 아니, 어제는 여러분 진짜 땡기는 종목이 많았고 아무거나 베팅을 했어도 오늘 아침에 갭이 떴어요. 예를 들면은 어제 영상에서 말했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공매도를 너무너무나 치고 싶었지만 공매도를 못 쳤고, 이거는 종가에서 밀려도 아침에 갭은 뜰 거다. 하지만 조심해라. 왜 그렇다? 어제 공매도가 너무 많이 쳐져 있었다.
오늘도 공매도 수량을 보세요. 이거 말이 돼? 16.80% 상승시켜 놓은 다음에 공매도 치고 밑으로 빼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만 꼭지에서 물리고 외국인과 기관은 차익 실현하면서 수익도 보고 공매도로 수익도 올리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거죠. 아니 지난주 아이비 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윤석열 씨 테마주 같은 거라서 이런 종목 말고 정상적인 종목에서도 여러분 수익 낼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유튜브로 자랑을 하려고 시나리오를 짜놨고 어제 반도체주 일반적인 반도체주 들어가가지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750만원 찍었습니다. 마이너스 750만원. 물론 장중에 다른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좀 어느 정도 손실을 줄였지만 보시면은 지난주에 벌었던 거 다 날렸어요. 이 종목은 아니지만 어제 반도체주가 종가에 여러분 1%에서 2% 정도 밀린 거 알아요? 그러니까 동시효과 들어가기 직전에 샀는데 와 동시효과 들어가니까 2% 가까이 밀렸고 오늘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 되니까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5%인 거예요. 아 너무 열받아. 아침에 홍당기씨 기사 나와가지고 반도체주 갭 뜨고 시작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나 어제 잠을 잘 잤거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작부터서 마이너스 막 2% 3% 이렇게 맞고 시작을 하니까 와 어제 코인에다가 돈을 박았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아니 코인 같은 경우엔 제가 반원 코인이 막 갑자기 급등을 해버리니까 아 저 자리에서 살려고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가진 돈이 다 주식에 있네. 내가 왜 이랬지. 사람이 중요한 순간에 선택을 잘했어야 되는데 남의 말에 휘둘리면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와 오늘 좀 정신이 좀 없더군요. 장중에 손실금을 어떻게든 복구해 보려고 했는데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안 좋아서 종가 베팅을 한 종목 때렸습니다. 종가 베팅을 때려서 그 종목이 지금 시간에서 올랐기 때문에 계좌를 좀 더 멋지게 보이고 싶으면 지금 익절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손실 봤는데 플러스로 전환했어요. 자랑할 수 있지만 그런 거 하려다가 제 계좌 다 망가질 것 같아요. 반도체주도 안 해도 되는데 괜히 유튜브로 자랑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아먹은 걸 보니까 자제해야 되겠어요. 오늘 같은 경우엔 여러분 코스피는 지수는 많이 내렸지만 이거는 하이닉스 때문에 그렇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락하는 종목이 반 이상이었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다우지수와 비슷하게 다우지수가 어제 그나마 0.10%밖에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다우지수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그렇게 나쁘다고는 볼 수가 없었거든요. 특히 구리라던가 알루미늄 관련주 이런 애들 보셨나요? 여러분 지금 구리 가격을 보셨나요? 아니 어떻게 매일 오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날 이전까지만 해도 대창이라는 구리 관련주를 매일 매매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가격은 분명히 2,500원. 그런데 오늘은 얼마? 3,000원까지 찍어버렸어요. 구리 관련주를 매매하기 힘들었던 게 어린이날 때문이에요. 만약에 어린이날에 구리 가격이 떡 나간다? 그러면은 이날 종가 베팅을 하고 이날 시작하자마자 개파락으로 출발하겠지만 5월 5일날 구리 가격이 또 급등을 했고 5월 7일 같은 경우에도 자리가 좋아서 종가 베팅을 하고 싶었지만 5월 8일과 9일 이때 갑자기 구리 가격이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5월 10일날 또 개파락을 맞겠구나 싶어서 안 했더니 오늘 또 대창의 가격은 신고가를 돌파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죠.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위험합니다. 투신이 대량 매수가 들어와서 오늘 매수를 하기보다는 어제 매수해서 오늘 아침에 팔았으면 정말 굿초이스인데 아니 어제 대창이랑 풍산을 그렇게 종가 직전에 보고 있었는데 난 왜 K반도체 전략회의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반도체에다 종가 베팅을 때렸을까? 오늘 막 미쳐버릴 것 같아요 진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를 손절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5월 14일이 1분기 실적 발표 마감입니다.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실적을 보시면 알겠지만 반도체는 1분기가 그렇게 실적이 좋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코스닥 반도체주들은 볼 필요가 없는데 실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슈로 접근을 하니까 와 이렇게 망하네요. 풍산이라던가 대창 둘 중 한 명만 골랐어도 오늘 됐는데 왜 나는 반도체를 선택했을까? 자 그리고 여러분 나스닥 지수가 내리면서 이렇게 원자재가 전부 다 급등을 하는데 알루미늄 가격 보셨나요? 알루미늄 가격이 무려 1.75%나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서 대오AL 알루미늄 관련주죠. 이 종목이 바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오AL 이 종목 같은 경우 여기 분류를 보시면은 금속 및 광물, 철강 및 금속이라고 돼 있고 알루미늄 코일, 판재, 고판절관 전문 생산업체라고 돼 있죠.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썩 좋은 회사가 아닙니다. 2019년도에는 적자였고 2020년도에는 흑자로 돌변했지만 당기 순이익이 10억도 안 돼요.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참 웃긴 게 뭐다?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이 그렇게 많은 편도 아니고 가격 역시 3,500원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동호회 단타 세력들이 조정하기 좋은 주식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개인 투자자의 수급으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어요. 외국인과 기관이 양 매도라고 해도 이런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다 잡아먹고 다음날 아침에도 개인들끼리 안 팔고 그냥 꾹 잠가놓고 있으면 점상도 가거나 10%대 갭이 뜨기도 해요.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를 보시면은 상한가가 잠겨있는 상황이죠. 파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 개인이 다 샀으니까. 자, 그리고 2등주인 조일알루미늄. 이 종목도 개인이 샀고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뭐 수급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도 매도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보시면은 얘는 10시 42분에 상한가를 말았고 대호 AL은 10시 12분에 상한가를 잠궜어요. 자, 그리고 PJ메탈도 개인분들만 매수했죠. 외국인은 매도. 그리고 상한가를 동시호가 때 말았습니다. 동시호가 직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상한가가 풀리다가 동시호가 때 상한가 말기 성공. 그리고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가 풀리지 않았어요. 아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철강 관련주 포스코 강판 갈 때 같이 움직여서 저는 포스코 강판이랑 이 종목이랑 연동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얘는 상한가를 갔지만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25.41%까지 상승했고 종가는 20.52%로 마감. 하지만 시간의 단일가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1.49% 하락이 나왔죠. 그런데 이거는 투신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 투신이 산 종목들 전부 다 시간의 단일가에서 내렸습니다. 철강이라던가 금속, 알루미늄 관련. 자, 포스코 강판도 투신이 있는데 이렇게 내렸고 대창 역시 투신이 이렇게 대량으로 매수하자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2.06% 하락으로 마감되었죠. 자, 그리고 알루미늄 관련주 4등주는 사마알루미늄이에요. 이 종목은 상한가를 못 갔고 개인은 매도를 했죠. 그도 그럴 게 이 종목 무빙이 정말 쓰레기입니다. 상한가를 보내놓고 그 다음날 이렇게 갭을 빵 띄워. 그리고 상한가 근처가 아니라 상한가 거의 시작하기 직전까지 다 빼버려. 그 다음날 또 빼버리고 시작하고 올리다가 빼고. 그리고 갑자기 또 급등시켜서 상한가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 탈출 기회 주다가 또 빼고. 바로 이틀 전에도 보세요. 18.52%까지 상승시켜놓고 종가는 1.65% 마감. 윗꼬리가 너무 잘 나와서 사람들은 보통 한 1시만 넘어도 이 종목을 던져버립니다. 당연히 이렇게 순 매수에 투신만 잡혀 있으니까 시간의 단일가에서 마이너스 0.99%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죠. 이것도 정말 쓰레기인 게 뭐냐면은 절대 못 올려요. 투신이 이렇게 들어온 종목은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상승이 나와도 이렇게 팍 집어 던지면서 상승이 안 나고 항상 하락이에요. 대부분 하락이에요. 만약에 내일 다른 알루미늄주가 또 상한가를 가거나 VI가 걸리면은 얘도 탈출 기회가 한 번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때 개인 투자자분들 물려있으면은 일단 나오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현우산업이란 종목도 여기서 탈출 기회를 이렇게 준 적이 많거든요. 그때 전부 다 투신이 매수해서 올려주고 튀었거든요. 물론 투신이 던지는 물량을 외국인이 받아주면 상관이 없지만 이 종목은 지금 1등주도 아니고 2등주도 아니고 3등주도 아니고 4등주란 말이에요. 1등주가 가지 않는 이상 혹은 1등주가 급락이 나오는 이상 이 종목은 절대로 못 가요. 하지만 사마알루미늄의 종목 토론방을 가보면은 52주 신고가, 역사적 거의 신고가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물이 없으니까 내일 더 날아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말도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조일알루미늄이라던가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위에 물려있는 시체분들이 많고 대호 AL 역시 아직까지 물려 계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무역전쟁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찍고 빠져버려가지고 지금은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단계인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더 가볍기 때문에 더 잘 올라가요. 왜냐? 사마알루미늄은 코스피 종목이고 대호 AL도 코스피 종목이지만 가격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얘는 3,000원짜리, 아까는 15,100원짜리. 분명히 내일 아침에는 알루미늄 관련주가 또 움직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 마감 직전에는 알루미늄 선물이 플러스 0.30%였지만 지금은 그의 3배 가까운 플러스 1.70%고 만약에 나스닥이 지금 또 급락이 나오면은 원자재 관련주밖에 안 움직일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지금 알루미늄 관련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수익인데도 지금 안 파는 이유가 내일 갭이 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안 팔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마이너스 보여드린 거 다 깎을 수 있어요. 지금 익절을 하면은.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내가 내일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알루미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에 들어간다? 그냥 두들겨 맞습니다. 예. 아니 여러분 이거 상한가 가는 거 참는 게 너무 괴로운 게 뭔 줄 알아요? PJ 메탈을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10%예요. 10%. 마이너스 10%. 장중에 마이너스 10%. 이게 29%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9%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데 와 이거 여기서 와리가리 두 번만 쳤으면은 플러스 20% 먹은 건데 참지 말고 이런 데서 한 번씩 팔아주고 나가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아니 저런 게 여러분 만약에 오늘 내가 손실 본 게 없다? 그러면은 저런 걸 와리가리 치면서 상한가 직전에 익절하고 다시 팔고 익절하고 다시 팔고 그러는데 이게 손실 본 게 있으면은 이거 상한가 가지고 내일 아침에 개까지 떠야지 막 이런 생각까지 막 계산하게 되는데 이게 상한가 따라잡기도 옛날에 상한가를 잘 갔던 애들을 지금 때리는 게 아니에요. 포스코 강판 같은 경우에 여기서도 상한가를 갔고 여기서도 상한가를 많이 갔으니까 이제는 한물 갔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뭐라고 했어요? 1등과 대장주는 매번 바뀐다. 윤석열 관련 대장주 애니능률 이제 한물 갔다. 위즈코프로 요즘에 세대가 교체됐기 때문에 여러분 애니능률이 상승한다고 해도 옛날 같지 않을 겁니다. 상한가 못 말아요 라고 어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위즈코프를 보니까 와 엄청 잘 나가는 거예요. 또 플러스 4.17% 상승 중이에요. 그런데 애니능률은 좀 더 잘 가더군요. 얘는 갑자기 위로 VI를 찍더니 플러스 19.55%까지 상승했습니다. 어제 이런 종목 상한가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 상한가 가면 개쪽인데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했는데 역시나 상한가 못 갔습니다. 와 진짜 얘 상한가 갔으면 진짜 와 완전 개쪽 당했는데 아침에 잠깐 꼬시고 이렇게 쫙 빼버리고 투신이 잠깐 들어와서 장난친 겁니다. 지난번에도 이렇게 들어왔다가 장난치고 나가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투신이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치 까고 시간 외에 붙어서 팔고 튀었죠.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주식이 움직이더군요.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 연설을 했습니다. 자 제가 올린 4개월 전 영상을 보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축사라던가 무조건 연설을 하면은 공통적인 단어가 들어간다. 그리고 그 주식은 잠깐 상승한다. 어떤 주식? 네 대북주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설이 나오면 상승해요. 김정은이 미사일 쏘면은 빅텍 가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면은 남북 평화통일 무조건 나옵니다.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당연히 연설에 남북 평화통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아난티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6.30%까지 상승했으나 종가는 4.11% 상승 마감. 자, 대하TI 같은 경우에 장중에 VI도 걸렸는데 종가는 9.98%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기간 중에서 투신이 대량으로 매수했고 시간의 단일가에서는 당연히 이렇게 하락이 나왔죠. 투신 같은 경우에 좀 얍삽해요. 뭐냐면은 15.76%까지 상승할 때는 안 사고 요렇게 투매가 나오면 막판에 사요. 그래서 평단가가 여기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투신의 대량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분 실적 발표 마감일이 3일밖에 남지 않았어요. 지금 실적 안 좋은 주식 혹은 실적 발표 안 된 주식 전부 다 실적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만약에 자기가 종가 베팅했는데 다음날 실적 발표가 아침에 나와. 그런데 실적이 안 좋았어. 그럼 개파락 출발 무조건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구리와 원자재의 시세를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리 관련주에 이어 이제는 알루미늄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알루미늄 관련주가 대거 상한가를 갔지만 내일 나스닥 지수가 급등이 나오거나 오늘 회복이 된다면은 내일 장 초반에 구리라던가 알루미늄 관련주는 잠깐만 상승이 나오고 원자재 관련주는 대거 하락이 나올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일도 외국인의 수급을 주목해 보도록 하죠. 오늘처럼 내일도 외국인이 1조, 2조를 매도한다? 그러면 한국 증시는 앞으로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외국인 투자자는 금요일날 5천억, 월요일날 5천억, 선물을 무려 1조 원을 매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루 만에 전부 다 매도해버린 것처럼 옵션 만기일주에는 너무너무나 큰 변동성이 있으니 여러분들 진짜 투자에 주의하시길 바래요.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저를 후원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영상 밑에 있는 투네이션 후원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저를 후원해주실 수 있는데 제가 착각했네요. 오늘은 후원해주신 분이 아무도 안 계셨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